5월 22일. 뭐가요? 결혼식 5월 7일. 어머! 여보, 그렇게 어머, 어머! 5월 7일이죠. 맞아요, 5월 7일. 이거는 그래서 여보, 결혼식을 저희가 이거는 편집하면 5월 안 돼요. 난 계속 5월 22일? 28일? 5월 22일은 뭐야? 주아 생일이야? 10월 22일. 그것도 10월이야. 10월 22 생각하느냐고 그런 거야. 22는 예하야, 그리고. 알아. 뭐가 알아? 이거 다 잘리기만 해봐. 나 댓글에 다 쓸 거야. 아니. 맛있겠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보 할래? 여보. 네, 지금 10시고요. 애기들은 자고 있어요. 다시 해? 응. 안 맞네, 안 맞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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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저희 둘에서 넷 토크 시리즈 영상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첫 번째 에피소드로 연애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두 번째 영상은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예요. 첫 번째 영상 간단하게 얘기해요? 아니면 보고 오시라 그래요? 보고 오세요. 오케이. 이번 에피소드에선 결혼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해요. 저희가 결혼 토픽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생각보다 할 얘기가 너무 많아요. 정리해서 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말할게, 여보. 그리고 여보가 질문에 대해서 얘기해. 오케이? 아니, 저희가 이제 연애편을 찍고 나서 주위 아는 동생이 질문을 한 거예요. 결혼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다 하니까 이제 그 시기에 대한 시기에 궁금증이 대해서. 있다고 하더라고요. 결혼을 할 수 있는 시기는 언제인가? 질문이 들어왔으니까 저희도 고민을 하게 됐어요. 저희 상황에 맞게 한번 생각을 해보고, 사람마다 기준이 다 다르겠지만 저희 둘이 생각한 이제 내용은 경제적인 기반이 어느 정도는 잡혀 있어요. 이게 뭐 한국 결혼 문화처럼 남자가 집을 준비해야 되고 뭐 여자가 뭘 해야 돼, 이런 경제적인 기반이 아니라 그냥 둘이서 신혼 때 살 수 있을 정도, 굶지 않을 정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안에서 만났어요. 그래도 응답으로 만났기 때문에 우린 괜찮아가 아니라 이제부터 열심히 또 그냥 살아가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경제적인 기반에 대해서는 조금 더 현실적으로 되는 정말 사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어느 정도 경제적인 기반이 있을 때 결혼을 생각하면 좋은 시기겠구나라는 네. 결론이 저희 둘한테는 네. 나왔었거든요. 근데 저희 처음에 결혼하는 그 시기에 저도 일을 했고 아내도 일을 했고 아파트비 내고 둘이 차값 내고 그냥 이 정도? 네, 그 정도로 그냥 소소하게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남자가 나는 이 정도는 준비하고 나서 결혼할래. 여자도 저 남자가 어느 정도 기반을 잡아놓고 있어야 내가 결혼하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하시는 거는 당연한 것 제 같아요. 친구들도 오래 만났는데 결혼 시기를 궁금해하는 친구들이 많았어요. 네, 네. 연애는 길었는데 서로 준비가 안 됐다는 이유로. 돈 좀 모아놓고 결혼하자 이렇게 하는데 어느 정도까지 돈을 모아요? 그냥 둘이서 돈 모으면서 사는 게 좋죠. 경제적으로 준비돼서 결혼한다? 그거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살 수 있다. 살 수 있다. 이거 저희의 입장이에요. 이건 또 네네. 다른 분들은 또 다르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네, 저희가 충분히 둘이 상대방과 네, 얘기가 상대방과 돼서 이야기 돼서. 저희의 기준은 굶지 않는 경도. 정확한 답변이 아닐 수 있어요. 질문을 받았기 때문에 생각을 하고 네. 저희끼리 얘기를 해서 나온 기본적인 얘기들이고. 경제 기반은 필요하다. 음. 이게 저희의 결론이었어요. 네. 네. 저희는 이제 결혼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이야기가 나왔고, 이제 결혼을 준비하면서 가장 첫 번째 해야 되는 거, 서로 좋다고 그냥 결혼하자 해서 날짜 잡는 게 아니잖아요. 그와의 서로의 만남. 부모님과의 네, 만남. 상견례. 상견. 저희가 각자는 인사를 한 상태인데 이제 서로의 부모님들은 만나지 않은 상태였어요. 네. 저도 저희 장모님, 장인어른 보시기에 괜찮은 남자인 것 같다. 저희 엄마 아빠도 산주를 볼 때 너무 괜찮은 여자인 것 같다. 이렇게 해서 동의를 얻고 인사도 잘 시켜드리고 이제 상견례 날짜를 잡았어요. 부모님들이 이제 계속 일을 하시는 상황이다 보니까 만날 수 있는 날짜를, 그리고 저희 부모님이 여기서 한 3시간 떨어진 곳에서 그때 그때는. 당시에 살고 계셨었어요. 그래서 상견례 날짜를 맞추고 저희 아빠한테 이제
여쭤봤죠. 어디서 할까? 네, 어디서 할래? 아빠한테 물어보니까 아빠가 찬준의 집에 가서 하시자는 거예요. 원래 상견례 하면은 이제 좋은 고급 레스토랑에서 온 이제 직계 가족들만 만나서 이제 인사를 하고 밥 먹고 시간을 보내는 건데 저희 아버지가 찬준의 집에 가서 상견례를 하시자는 거예요. 그때 저도 반대했고 엄마도 반대했고 저희 누나도 반대를 했죠. 근데 이제 아빠의 깊은 뜻은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제가 결혼할 여자의 그 집안 분위기를 보시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리고 장모님이 하시는 음식을 드시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왜 엄마 음식 솜씨 닮는다고 하잖아요. 우리 아들 밥 잘 해줄 수 있는지 뭐 이런 것도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저희가 그렇게 썩 내키지는 않았지만 제가 이제 아내한테 이야기하고 장모님한테 아내가 이야기를 했죠. 상견례는 집에서 하는 거 어떠냐? 처음엔 엄마가 생각을 좀 해본다고 하셨던 건 확실히 기억은 안 나요. 안 돼, 이런 반응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좀 생각을 해보겠다 하셨었던 것 같아요. 하시고 나서 뭐 알겠다, 뭐 그렇게 하자 그냥 얘기를 하셨죠. 엄마도 아마 아버님이 생각했던 것처럼 집안 분위기로 그렇고 조금 더 편안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어쨌든 집이니까. 네네. 그리고 또 어머님이랑 아버님은 멀리서 오시는 분들이었고 우리는 여기 있는 사람들이니까 당연히 그냥 초대해서 밥 먹으면서 얘기하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죠. 저희 엄마랑 누나랑 반대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럼 장모님이 부담스럽게 음식도 하셔야 되고 막 그런 부담을 드리고 싶지는 않으셨던 것 같아요. 예, 그게 당연하죠. 그렇죠? 당연하죠. 예, 결론적으로는 집에서 했어요. 예, 아내 집에 이제 방문을 해서 상견례를 키친에서 했죠. 키친에서 밥 먹으면서. 네, 그때 장모님이 국밥 하신 것 같아요. 육개장. 육개장. 육개장이나 다른 네. 뭐 반찬 네, 음식을 하셨었죠. 근데 저희 아빠가 한 말 기억해요. 몰라요. 소금 달라고. 소금 달라고 그러셨어요. 싱거우셨어요. 아빠 짜게 드시거든요. 조금 짜게 드시는데 싱거우셔서. 근데 저는 너무 감사해요. 저희 부모님이 아내 집에 가서 집안 분위기도 보고 그렇게 식사도 같이 하시고 이런저런 얘기 나누시고 했던 게 아빠의 지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상견례는 어떤 한 집에 산다는 게 일반적이진 않잖아요. 일반적이죠. 지나고 보니까 되게 뭔가 의미 있고 엄마의 입장은 된다고 괜찮다고 하니까 오케이를 하셨겠지만 그래도 부담스럽고 신경을 쓰였겠죠. 그렇죠. 실수였겠죠. 근데 그렇게 잘 마무리를 했죠. 되게 네, 분위기가 네, 좋았고 맞아요. 저희 누나가 또 분위기 메이커죠. 네, 이걸 또 잘하니까 딱 그 분위기를 잘 맞아요. 맞춰주니까 네, 네. 언니가 너무 화기애애 되나? 하기에 화기애 하면서 잘 상견례에 맞췄어요. 너무 저희 둘도 신경 썼고 네. 서로의 부모님도 신경 쓴 네. 시간이었는데 그래도 잘 마무리를 했죠. 네. 만약에 상견례에 대해서 좀 팁을 드리거나 한다면 여보는 무슨 팁을 드리겠어요? 저희 언니 상견례를 한국에서 네. 전형적인 그 한식당에서 보니까 결혼 얘기하기 위해서 모이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그냥 가족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막 상견례 어떤 질문을 하지 어떻게 하지 본인들이 나서는 것보다 부모님들이 얘기를 하시면서 부드럽게 하다가 결국엔 결혼 얘기를 하게 되니까 질문을 준비하거나 이런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드리고 싶은 팁은 뭔가 많이 나를 꾸미거나 우리 가족을 꾸미거나 왜냐면 가족과 가족이 결혼을 한다는 거는 가족이 되는 거이기 때문에 뭔가 거짓말이 들어가거나 너무 무리한 꾸밈이 있거나 우리 가족은 화목해야 돼 아니면 또 잘 살아 뭐 그런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이 나중에 해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이건 되게 조심스럽기도 해요. 지금 이야기하면서. 근데 처음 만나면 어느 정도 좀 그게 너무 다 드러내는 거는 그쵸. 또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을 네, 하니까 네, 네. 어른들도 그렇다고 부모님한테 너무 막 그렇게 막 사이좋은 척 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알아서들 잘 하시는데 하시니까 네, 그거는 네, 네. 뭐 네. 막 너무 장모님한테 너무 잘 보이려고 막 어. 과하게 하거나 네. 이런 거는 좀 상견례에서 오바하는 거는 조금 피하는 게 좋지 않을까. 만약에 식당으로 간다. 그럼 돈은 누가 내는 거? 뭐 이런 거는요, 뭐. 근데 그게 네. 사람들마다 달라서 네. 기는 해요. 어떻게 네.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거는 댓글로 알려주세요. 저희에게도. 상견례 할 한국에서- 때 밥값 누가 내는지. 그거는 저희가 확실히 몰라요. 네네. 모르는 건 모른다고 얘기해요. 저희는. 네네. 몰라요.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이 막 자연스럽게 나오니까 그런 모습도 서로의 부모님들한테 좋게 보여지는 것 같아요. 긴장은 뭐 개인기 실수하게 같은 거 되잖아요. 준비할 필요는 없잖아요. 개인기 하면 우스워지기만 하지. 네. 이제 상견례가 끝나고 이제 드디어 결혼을 하는구나. 진짜 실질적인 준비가 이제부터 시작된 거예요. 남자의 결혼 준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남자의 결혼 준비의 첫 번째, 부모님들도 다 허락하셨고 뭐 날짜도 대충 잡히고 남자가 준비해야 되는 부분은 프로포즈죠. 프로포즈 할 때 필요한 게 반지, 꽃, 저는 케이크까지 준비했거든요. 반지 꼈어요?
지금 아내가 끼고 있는 게 프로포즈 반지. 프로포즈 할 때 제가 아내한테 선물한 반지예요. 뭐 많은 고민 끝에 이쁘고 아내가 좋아하는 디자인도 몰래 아이디어 찾아서 제가 여태까지 살면서 인생에서 가장 큰 돈을 쓴 단시간이죠. 예약해서 반지가 나왔을 때 제 생일날 계획을 짰죠. 뭐 인터넷으로 많이 찾아보기도 했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감동을 줄 수 있을까 생각해낸 부분은 뭐냐면 찬준의 가족이 모였을 때 프로포즈를 하면 좋겠다라고 이제 아이디어를 내서 제 생일날 장모님이 저 밥 차려주신다고 가족들을 조금 이렇게 모이게 하셨어요. 근데 이모님네 가족 몇 명, 사촌 동생들 뭐 다 했는데 제가 정신도 없고 시간도 없고 촉박하고 그래가지고 저는 반지 픽업하고 저희 누나 꽃다발 픽업하고 그 다음에 제가 케이크 프로포즈를 하려고 아내 집으로 갔어요. 우리 집에서 많은 일을 했네요. 그쵸. 저희 강아지 조이를 사왔죠. 그때가 6개월, 막 5개월, 6개월 퍼피였어요. 목에다가 반지 넣어가지고 거실에서 막 사람들 모여 있었어요. 조이야 일로 와 해가지고 조이가 막 갖고 뛰어오고 그거 아내한테 끼워준 다음에 아니에요. 그 아니요. 순서가 아니라 아니에요, 네. 처음에 저희 사촌 동생이 와 있었어요. 컵케이크를 먼저 나한테 내려놓은 거야. 컵케이크 하나하나의 글씨가 메리미였나? 메리미. 메리미였는데 근데 그거를 그걸 먼저 봤어요? 봤어요 처음에. 근데 그거를 열었어요 내 앞에서. 네네. 난 그걸 봤는데도 이게 내 생일 그거라고 케이크인 줄 알았어? 생일 케이크인 줄 알고 벌스데이로 본 거예요. 해피 벌스데이로. 음. 그래서 그거를 보는데 반지 그림도 있었잖아요. 봤는데 그거를 내가 당연히 아니겠거니 해서 근데 막 웃는 거예요. 뭐지 하고 봤을 때 그때 조이가 뛰어온 거야. 케이크를 먼저 봤는데 내가 몰랐던 거지. 근데 대답을 하려니까 여보가 안 한다 그랬죠. 글쎄요. 맞아. 찬준의 가족 식구들이 모여 있을 때 하고. 나 아직도 여보 한 마리 기억해. 진짜? 그 제가 그거를 또 적어놨어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남편이 그 가족들 앞에서 너랑 결혼을 약속하는 거를 하고 싶었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프로포즈 하면서 더 의미 있고 기억에 많이 남은. 조이도 그때 말을 잘 들었고 저한테 금방 뛰고 사람 너무 많았는데 저한테 바로 뛰어왔어요. 네, 아무튼 프로포즈 그렇게 저는 했어요. 그래서 성공적으로 반지 뚜껑을 저도 처음 열었는데 반지 뚜껑이 아니라 케이스 뚜껑을. 맞아, 케이스 딱 열면 라이트가 LED 있었어. 라이트가 달려 있는 맞아. 거예요. 아직도 이 켜져? 뚜껑에 그러니까 반지가 더 반짝거리는 맞아, 거예요. 너무. 그래서 저희가 그게 1월 달에 프로포즈를 제가 받고 정말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를 시작했죠. 네, 남자의 결혼 준비는 우선은 이제 시작 단계니까 프로포즈 하는 네, 그게 저의 우선 첫 번째 준비였고요. 아내는 여자가 결혼을 준비하는 부분 다 똑같을 것 같아요. 여자는 다이어트. 많이 했어요, 여보? 원래 그냥 그렇게 그렇게 막 많이는 살찌진 안 않았었잖아요. 했어. 근데 좀 그런 강박증은 있었지. 네, 더 작은 드레스를 입어야 된다? 뭐 이런 거? 아니 조금 더 말라야 된다. 왜냐면은 이제 한국도 그렇지만 결혼식은 실제로 보는 거니까 나를 사진이면 깎을 수 있고 보정이 되지만 실제로 보는 거니까 예뻐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들 하고 당연히 하잖아요. 그쵸. 뭐 준비라고 한다면 이제 외적인 거는 다이어트였고 밥 안 먹었어요, 그래서? 저녁을 안 먹었던 것 같아요. 확실히 기억은 안 나요. 진짜 막 엄청 빠지고 이런 건 아니었지만 마음의 위안. 그리고 또 준비한 거는 한국과 다를 수도 있는 웨딩 드레스. 여기는 거의 다 사서 자기가 갖는 거예요. 빌리는 값이랑 사는 값이랑 비슷했어요. 비슷하고 결혼식 날 입는 드레스를 사거든요. 그래서 좀 미리 그래서 빨리 준비해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웨딩 드레스 준비를 되게 많이 입어보기도 하고 어울리는 피팅도 거를 하고 맞아요. 수선했죠, 여보?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오. 그때 보러 갔을 때 사이즈가 없는 거예요. 한 사이즈 더 작은 건 얼마나 작은지 모르겠지만 일단 작은 거를 했어요. 내가 살을 빼면 되겠구나. 그냥 오더를 해놓은 거죠. 그것도 좀 시간이 걸리긴 해서 2주인가? 남편이 프로포즈만 반지 초반에 이걸 준비했다면 저는 다이어트와 웨딩드레스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죠. 이거는 정말로 중요한 게 플래닝은 하시는 거예요. 그치. 네,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플래너가 따라오잖아요. 결혼하시는 분들이 패키지로 이렇게 해가지고 플래너까지 따라오는데 미국도 플래너가 있기는 있어요. 근데 엄청 비싸요. 비싸죠. 네, 그래서 저희가 플래닝을 해야 되는 건데 정말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는 주위에 친한 사람 중에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커플 조언을 받을 수 있는 커플이 꼭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또 인터넷 리서치밖에 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 아는 동생이
지금도 여기 앞집에 사는데요. 그 둘 커플은 이미 결혼을 해서 신혼을 신혼을 했고. 이제 지내고 있고 저희가 좀 조언을 구하려고 커피숍에서 이제 만났어요. 전 얘기만 조금 들었고 만나는 건 처음이었어요. 그 둘하고 이제 이미 친분이 있었고 또 되게 신기한 게 그 둘 결혼하는 날 처음 사귀는 날이잖아요. 맞아. 인연이 깊어요. 그 커플하고 이제 만나서 결혼에 대해서 조언을 구하고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주면서 아내가 이제 적기를 시작했죠. 그러니까 제가 진짜 여기서 어떻게 결혼 준비를 해야 되는지 너무 고민이 많고 힘들어 하니까 이제 남편이 주위에서 저를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을 찾아준 거예요. 네. 같이 넷이 만나고 그 다음에 약속을 하고 둘이서만 만났어요. 그때 두 번째 만남이었는데 제가 엉엉 울었죠, 언니랑. 준비하는 게 좀 막막하고 너무 뭘 모르니까 근데 해야 되는데 시간은 점점 다가오는데 약간 이런 부담감으로 두 번째 보는 언니 앞에서 울었죠. 네, 되게 많이 도움을 받았어요. 되게 실질적인 도움을 많이 도움을 받았어요. 많이 받았어요. 그렇게 이제 플래닝을 시작했어요. 아내가 해야 되는 부분, 내가 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을 좀 알려주고. 거의 내가 하지 않았어요? 그쵸, 거의 여보가 했죠. 그래서 이제 플래닝을 짜면서 진짜 중요하고 예민하고 꼭 많이들 싸운다는 예산. 예산. 예산에 대해서 나는 얼마 쓰고 너는 얼마 쓸래. 이 부분이 저희도 모르니까 그리고 둘 다 넉넉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우리 예산을 짜야 되나 이렇게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저 15,000불, 아내 15,000불. 그러니까 3만 불로 결혼을 한 거예요. 저한테 15,000불은 진짜 큰 돈이거든요. 뭐 다 그렇죠. 그 예산 안에서 그게 뭐 신혼여행까지. 신혼여행, 밥값, 네. 식장은 저희 교회에서 했기 때문에 네. 큰 돈은 안 들었어요. 그냥 평범한 예식장보다는 훨씬 더 싸게 저희 교회 지금 제가 섬기고 있는 교회에서 식장을 잡고 남편은 그때 사역을 하고 있었고 1월에 시작을 했죠. 저는 아직 둘이 만났던 교회에 그렇게. 있었던 거. 그러니까 두 교회의 들이 가족들이랑 교인분들이 오시는 거니까 네, 저희가 500명, 이제 600명? 가족 카운트하고 지인들 다 초대장 보내고 하는 그걸 다 카운트해 보니까 네, 500명은 정도. 카운트를 한 것 같아요. 고민이 되게 많았어요. 1인당 그 20불짜리 했나요, 뭐? 밥값이 10,000불이었어요. 만 얼마였는데 깎아주시고 과일까지 해주셔서 네. 10,000불이었어요. 정말 큰 돈 나가는 것 중에 하나였지만 그래도 원래 500인분을 부탁했는데 그분이 놀라시면서 미국에서 그렇게 500인분 하시는 분 없다고. 그래서 저희는 그래도 조금 넉넉하게 해주세요. 한 700인분까지는 해주신다 하더라고요. 그분도 저희 교인분이었어요. 네. 꽤 넉넉하게 했던 것 많이 같아요. 해주죠. 어른들이 계속 그러시더라고요. 모자르는 것 남는 게 낫다. 그러셔서 넉넉하게 거기다 음식을. 예산을 많이 썼죠. 맞아. 사람들이 축의금을 하시잖아요. 밥값 정도는 나와요. 다시 들어오는 거를 예상을 한 거예요. 맞아. 근데 그렇게 됐죠, 거의? 거의 그렇게 네네네. 됐죠. 그래서 근데 저희가 음식에 대한 돈을 많이 쓸 수 있었던 이유가 가족들 예물을 안 했어요. 네네. 그거는 이제 부모님들과도 서로 얘기가 된 상태였고 차라리 그 돈으로 결혼 비용으로 써라. 제가 아내 반지 해주는 거는 나름대로 제가 돈 모아놓은 걸로 한 거였지만 그래도 아내 쪽에서 장모님이 저 시계 해줬어요. 좋은 시계. 양복하는 양복도. 걸. 양복은 결혼 예물이기보다는 그냥 사역할 때 입으라고 입으라고, 맞아. 돈 주시면서 이제 양복 해 입으라고 하셨어요. 근데 그게 바지가 터져가지고 왜냐면 그때 남편 말랐어. 되게 말랐는데 바지가 터져가지고 한 번 눌렸는데 네. 분명히 장모님이 하나 더 큰 걸로 했는데 사라고 할 때 넉넉한 걸로 사라고 했는데 핏되는 걸 샀단 말이에요. 네, 근데 네. 그 꼴이 났네요. 네, 터졌어요 한번. 그때 이제 교회 입고 갔는데 떨어뜨린 거 뭐 하나 집으려고 딱 했는데 네 그렇게 됐어요. 뭐 큰 예산이 또 뭐가 있었죠, 여보? 사진. 결혼 당일날 찍는 사진, 결혼식 바로 전부터 준비하는 사진하고 결혼 예식 사진, 그다음에 피로연 사진 패키지로 3,000불인가요? 근데 액수는 그거는- 얘기하지 말죠. 확실히 모르니까. 확실히 모르는데 비쌌어요. 패키지가 제일 A, B, C가 있다. 원래 네. 낸 가격으로 치면 A만 해주셔야 되는 C 가격 그걸로 패키지로 해주신 거예요. 더 좋은 그래서 걸로. 정말 잘해주셨어요. 나중에 저희가 그만 찍을게요 할 때까지 네. 찍어주셨어요. 근데 그래서. 되게 스토리라인 있게 잘 찍어주셨어요. 맞아. 사진은 전문가 오래 하신 분한테 맡겼고 영상도 저희가 만들고 싶은데 영상은 너무 비싼 거예요. 네, 아는 어떻게 동생. 할까 하다가 아는 동생한테 부탁하니까 흔쾌히 네, 맞아. 멀리서 왔는데 맞아. 가스비만 받고 영상 다 찍어주고 근데 너무 영상을 너무 예쁘게 잘 만들었어요. 만들었어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버제팅하고 그냥 오신 분들이 진짜 이렇게 큰 축복을 받아도 되나 싶을 정도로 많이 들어오시고 또 많이들 선물도 주시고 축의금도 주시고 하셔서 나머지 예산으로 필요한 부분에 쓰기도 하고 그리고 또 되게 좋은 거는 하나는 이렇게 친구들 중에 축의금 거기다 안 넣고 저희한테 따로 와가지고 이렇게 주머니에 넣어주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왜냐면 축의금이 이제 부모님이 많이 도와주시니까 네. 가져가시잖아요 대부분. 네. 근데 그걸 아는 친구들은
분들은 이제 네. 따로 그래서 찾아와서 신혼여행 가서 맛있는 거 사 먹어. 먹으라고. 뭐 네. 이런 맞아 그런 분들도 많아. 그게 좀 쏠쏠했어요. 그래서 저도 만약에 저희도 그렇게 한번 아직 주위에 동생들이 결혼을 안 했구나. 안 했어요. 만약에 결혼한다면 좀 그렇게 좀 용돈도 주고 그러면 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게 기억에 또 많이 남아요. 예, 예. 결혼식 준비, 당일날 해야 되는 준비들이 꽤 많아요, 진짜. 예, 진짜 꽤 많아요. 왜냐면 저희가 직접 친구들하고 같이 준비를 했기 때문에 당일날 결혼하는 당사자들은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이제 아침부터 결혼 사진을 찍자. 그래서 드레스 입고 턱시도 입고 그거부터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너무 쉽지 않아요. 힘들어요. 되게 그러니까 힘들어요. 왜냐면 네. 저희는 이제 들러리들을 했단 말이에요. 남편 5, 저희 5. 미국만 그렇죠. 한국도 요새 몇 명씩 네. 쓰는 분들 있는 것 같아요. 당일 아침부터 피곤하게 움직이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다 시간 맞춰서 드레스업하고 메이크업하고 들러리들 모두가 할 수 있는 게 그 당일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왜냐면 그 전날이나 다른 날 똑같이 옷 입고 사진 할 찍는 수가 거는 없으니까. 어렵죠. 들러리들 다 같이 모여가지고 뭐 11시에 모였어요. 거의 3, 4시까지 찍었어. 그러니까 그날 아침부터 준비하고 결혼식 가기 직전까지 찍었죠. 들러리들이 5명 이렇게 있는 남자의 들러리의 가장 친한 사람들을 베스트맨이라 그러고 여자의 가장 친한 들러리는 메이드 오브 어너이라 그러는 건데 그 친구들이 같이 결혼식을 도와주는 거예요. 준비부터 해가지고 쭉 결혼을 이제 도와주는 친구들로 이제 5명이 했는데 디테일하게 얘기는 안 할게요. 해프닝이 있긴 있었어요. 되게 풋풋했어요. 진짜 지금 사진 다시 봐보면 막 그래서 드디어 이제 결혼식장에 도착했죠.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꽃이에요. 꽃에도 맞아. 저희가 돈을 많이 썼는데 이거 꽃을 제가 사왔죠. 꽃을 샀죠 전날. 네, 폴트월스 맞아, 다운타운에 맞아. 꽃 그 도매상. 꽃 시장이 있잖아. 한국은 남대문 꽃 시장 이런 데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플로리스트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만 많이 맞아, 들여보는 맞아. 일반 사람들이 꽃을 많이 있는 걸 보러 가려면 봄에나 이렇게 조금 네. 더 싸게 살 수 있으려면 갈 수 있는 데가 되게 한정적인 거예요. 네, 그래서 멀리까지 가서 네. 산 거였거든요. 그때는 힘들고 정신없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되게 재밌었어요. 예, 예. 꽃도 아까 남편 얘기했지만 들러리가 5이었잖아요. 너무 비싼 거예요. 5개에 내 부케가 너무 크니까요. 비싸서. 뭐, 예. 그래서 꽃을 사러 가서 저 아는 언니와 동생들한테 약간의 손재주가 있다는 이유로 그러니까 주위의 도움을 되게 많이 받아요. 맞아요. 그래서 밤새 이 모양은 어때? 이 만들어가지고, 모양은 어때? 계속 사진을 보내고 진짜 고마워. 나도 정신없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래도 진짜 고맙네요. 들러리들 꽃 다 만들어주고 맞아요. 토니에라고 남편 들러리들 들러리들. 다 다는 것까지 만들어줬죠. 근데 저는 지금 저 들러리아들한테 조금 미안한 게 뭐냐면 좀 뭔가 좀 좋은 옷 해주고 싶었는데 예 그래서 그게 좀 미안해요. 그러니까 왜냐면 저희가 예산이 넉넉하지 않았기 때문에 원래 드레스를 다 해줘요 신부가. 얘네들도 아는 거예요 내 사정을. 그러니까 반반씩 낸 거예요. 네네. 중에 한 명이 그럼 반반씩 내자 되게 쿨하게. 그래서 더 예쁜 걸로 네네. 했던 것 같아요. 자기들도 예쁘고 싶으니까 예쁜 거 입고 싶겠죠. 근데 꽃도 되게 예뻤어요. 들어가는 아일 의자 옆에다가 예쁘게 다 걸고 그거는 이제 전문가한테 꽃잎 깔고 그다음에 맡겼죠. 앞에 이렇게 촛불하고 뭐 이런 거 다 예쁘게 예산 많이 들여가지고 그래도 사진 싸게 좀- 했어요. 네네네. 꽃값 많이 안 들이고. 네. 이제 결혼식 당일날 결혼식장에 들어왔는데도 정신이 아직도 없죠. 더 힘들었던 건 그 전날 피로연 장소를 저희가 다 꾸며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결혼식 끝나자마자 이제 사람들이 식당으로 가서 식사를 하시잖아요. 근데 네. 진짜 너무 많이 도와주시는 진짜 분들이 많아서 주위에 동생들 친구들 어. 다 너무 많이 도와줘서 그리고 신부 대기실도 다 꾸며주고 너무 감사해. 그 다음 날도 저희가 셀프 결혼식 했다 하지만 주위의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이제 사진 찍고 들어왔죠. 들어와서 이제 저는 저희 부모님하고 앞에서 인사하는 거고 아내는 신부 대기실에서 이제 친구들 와서 좀 사진도 막 찍고 막 그때부터 피곤이 벌써 이제 에너지는 다 끝났어요. 썼지. 식도 시작 안 했는데 벌써 네, 지쳤어. 너무 많이 지쳤어요. 식이 시작되고 그냥 시작되니까 진행해 주시는 목사님이 알아서 그냥 쭉 해주시니까 편하게 시키는 대로 했는데 울음이 터졌죠. 누가 보면 꼬마 신랑이지. 다를 때 괜찮았는데 이제 부모님께 인사할 때 원래 신부 쪽을 먼저 하고 신부 쪽 할 때는 괜찮았는데 거의 나는 무슨 여보 팔려가는 사람처럼 거의 막 저희 나도 눈물을 흘리고 했는데 옆에 봤는데 너무 우는 거예요. 네. 아빠랑 엄마 막 여러 가지 생각이 막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엄마 아빠한테 인사하면서 민망할 정도로 많이 났어. 왜 저렇게 우는 거야 도대체. 하기 싫은 결혼하는 것처럼. 내가 하자고 해서 억지로 했는데 부모님 보고 우는 사람처럼 너무 울어서 거의 이제 인사하고 돌아설 때까지 계속 그만 얘기해요. 창피하게. 모두가 기억합니다. 네. 많이 운. 그때 이제 결혼 반지는 저는 이 반지고 아내는 웨딩 밴드 또 따로 있어요. 네, 같이 끼고 뽀뽀 한번 하고 그냥 저는 추천하는 부분이
성찬식 너무 하고 싶어서 목사님한테 말씀드렸고 아내랑 저랑 목사님 3명이서만 성찬식을 했어요. 네, 그게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는 좀 증표기도 하고. 그리고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게 혹시 믿지 않는 분들이 오고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되게 좋은 전도의 모습이다라고 하셔서 네, 믿는 분들이시면은 성찬식 같이 해보시는 것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피로연으로 옮겼는데 드레스 갈아입었죠. 예쁜 좀 짧은 드레스. 귀여운 드레스를 갈아입고 저는 그대로 가고 저희가 한복은 안 했어요. 모던하게 그냥 안에만 드레스 갈아입고 돌아다니면 하객들한테 인사드리고. 네, 근데 밥 너무 맛있었어요, 진짜. 그리고 밥을 오더를 해서 갖다만 주세요. 여기는 이제 남편이 그때 고등부를 사역하고 있을 때여서 PTA 부모님들이 직접 다 진짜. 얘기하시고 네. 오셔서 음식을 다 나눠주시는 서빙을 거예요. 하셨어요. 이렇게 퍼주시는 거. 퍼주시는 거죠. 진짜 후원을 많이 해주신 게 학부모님들이 결혼한다고 너무 그러니까. 애를 많이 써주셨어요. 그게 진짜 힘든 네. 거였거든요. 저희가 말씀드리기도 전에 이미 준비를 해주시고, 해주셔서 네, 어떤 거 그래서, 도움 필요하시냐고 해주셨을 그래서 때 그것도 되게 인상 깊었어요. 지금 다시 뭐 혹시 보시는 분 계시면 다 감사합니다. 뭐 다른 분들 다 감사드리지만 끝까지 남아서 네, 정리까지 해주시고 남은 것도 다 싸가지고 해주시고 음식 너무 맛있었어요. 음식 너무 맛있게 먹고 피로연 다 끝난 다음에 가실 분들은 다 가시고 저럼 정리 원상복귀를 다음 날이 이제 주일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 피로연 장소 테이블 셋업부터 해가지고 다 정리를 끝내니까 본당까지 다. 11시 그러니까 저희도 남편 턱시도도 갈아입고 편한 옷 갈아입고 저도 웨딩드레스 벗고 편한 옷으로 바로 갈아입어서 정리하기 시작해서 사람들 네, 거의 다 가시고 가시고. 이제 도와줄 거 있냐고 하는 친구들 남아있는 상태에서 그때 정리까지. 남아서 정리해준 친구들이 진짜 친구 거의 들러리들 다른 친구들도 고맙지만 진짜 막 쓰레기 버리고 막 주스러 다니고 막 맞아요. 이런 게 온 교회를 다 정리해주니까 네, 그래서 네. 너무 어떻게 보면은 남편도 말했지만 셀프 웨딩이었지만 셀프 웨딩이 아니었던 도움을 너무 많이 결혼식이었어요. 받은 결혼식이었어요. 2016년 5월 7일 16년이에요. 그럼요 이하요. 네, 그래서 5월 7일날 저희가 결혼을 하고 받은 선물과 축의금을 챙겨서 저희 신혼집으로 갔죠. 저희 그때 같은 집으로 갔어요? 신혼집으로 갔어요, 여보? 같은 집으로 갔죠. 첫날 밤이요? 저희가 그렇게 집으로 가서 너무 피곤했어요, 진짜. 그리고 한국에서 오신 분 가족들도 계시고 그러셔가지고 근데 그거를 이제 케어를 뒷케어를 저희 누나가 저희 가족은 맞아. 진짜 다 했죠, 다. 진짜 고생 했어요. 신혼여행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